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델타형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타형 로봇은 산업계에서 특히 이제 식품 계열 쪽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 스마트 공장들에 가보게 되면은 뭐 육자유도 로봇팔 협동 로봇들이나 또는 이런 델타형 로봇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형 로봇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전에 했던 예제들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션만 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 챕터가 좀 어려웠었고요. 인버스 푸는 문제들은 항상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EXSF 안에 DR1 델타 로봇 1번이란 예제가 있고요. 이 델타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간고사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서 이 선을 그리는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선을 그린다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를 보통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서 끝까지 가는 과정을 몇 개의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등장을 했고요. 파라미터는 결국 t입니다. t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시작 지점이 xs 그리고 끝날 때가 f 파이널, 스타팅 앤 파이널로 해놨습니다. 자, 시작하는 어떤 벡터가 있고 여기에 원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면 이제 이게 하나의 벡터이겠고요. 끝날 땐 여기 가서 멈추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중간 과정을 해당하는 벡터들을 계속해서 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직선 그리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t가 0일 때는 xs이고요.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끝 지점 xf에 있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시간 또는 t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t가 0에서부터 1 사이로 흘러갈 때 t가 0일 때는 여기에 대입을 해보시면 0 없어지고 t는 0이니까 이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시작점 xs가 등장을 하겠고요. t가 1이 되면 t가 1이니까 이 부분이 없어져서 이건 다 없어지겠고, 그 다음에 t는 1이니까 xf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는 xs가 되겠고 t가 1일 때는 xf가 되겠습니다. 그럼 t가 예를 들어서 0.5면 어디냐? 0.5면 xs하고 xf의 중간 딱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t가 2분의 1이면 1 빼기 2분의 1 0.5 xs가 되겠고요. t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0.5 x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s하고 xf에 더한 것을 2분의 1로 나눈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t가 0일 때는 xs, t가 1일 때는 xf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방법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 때부터 배워왔던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y는 ax 더하기 b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예를 들면 이게 x, y라고 했을 때 얘를 일정하게 그리고 싶다고 하면 x를 쪼개가지고 x가 일정하게 움직이면 y가 이수식에 따라서 이동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브레즈햄 라인 그리기 기법하고 동일한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뾰족하게 a 값이 굉장히 크다 라고 하게 되면 x를 쪼개기가 쉽지도 않거니와 x가 조그만 양의 이동을 해도 y는 크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라미터 형태의 수식을 정해 놓으면 t를 일정하게 뭐 0.01
0.01씩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에 있든 간에 이 라인들을 일정하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기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3차원인 경우에도 이 문제는 이 방식은 쉽게 XS나 XF가 3차원 ABC, DEF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적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라인 그릴 때는 보통 이런 파라미트릭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DR원 예제는요, 이 파라미터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IJK가 이 삼각형에 여기가 J, I, K로 각각의 모터 3개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을 3개를 넣어야지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 끝단이 이렇게 로봇팔이 휘면서 이 위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델타형 로봇의 구조인데, 그러면 나머지 수식은 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가지고 특정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동하는 형태들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로봇팔이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Y 있어야 되겠죠. 이 끝단이 시작 지점에 Y 있어야 되니까, 자, 시작 지점에 해당하는 건 XY지, 끝 지점에 해당하는 거는 X2, Y2, G2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지점은 XY지, 여기 3개, 그 다음에 끝 지점은 X2, Y2, G2, 요 3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간격은 시간 t 대문자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이 스타팅 포인트에 y 써야 되니까 move 명령을 써서 x, y, g 대입해서 여기에 y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제 시간 t가 1초이든 2초이든 10초이든 간에 얘를 쪼개서 이 t가 0에서부터 1 사이를 짜르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t는 파라미터 t는 0이고 델타 t는 0.01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0에서부터 1까지 사이를 0.01씩 천천히 이동을 하는 형태로 잡았고요. 그러면 시간이 대문자 t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10초 동안에 내가 0.01씩 이동하고 싶다 라고 하면 10 나누기 0.01 하면 얼마입니까? 1000이 되겠죠. 그래서 t 나누기 dt를 해서 그걸 인티저로, 그냥 잘못 나누면 플로트 값이 돼서 레인지 함수에서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티저로 바꿔서 여기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루틴이 동작을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n 대신에 n 플러스 1까지 넣어줘야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가서 멈추겠죠. 이 부분은 고치셔도 좋겠고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n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풀고자 하면 n 플러스 1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간단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배운 것처럼 여기에 시간 t에 대한 거 1 빼기 t 나누기 t, 그래서 t 나누기 t 라고 하는 게 추가되었고요.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예, 여기 참 간단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바꿔놨고요. 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풀려고 그러면 n 더하기 1, 0에서부터 t는 1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 t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여기 대문자 t가 예를 들어서 진짜 시간을 뜻합니다. 10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n은 10초 나누기 0.01이니까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고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는 t가 아니라 t 나누기 t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t 나누기 t를 한 이유는요, 이 부분의 숫자가 0에서부터 1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로 시간 t가 그냥 제가 여기서 델타 t 0.01씩 더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t가
대문자 t는 얼마냐? 10이 되겠고요. 요 위에 있는 t는 0부터 시작해서 0.01, 0.02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1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10분의 1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0에서부터 10까지 사이를 0.01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으로 나눠 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n이 1000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 빼기 t만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t는 0.01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0.01씩 1000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0.01이 하나, 둘, 셋, 10까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t는 나중에는 1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하는 계산이 아니죠. 그래서 t는 1보다 작아야 되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t는 0에서 1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 빼기 t 프라임 xs 더하기 t 프라임 xf를 집어넣은 거고요. t 프라임은 바로 t분의 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숫자는 1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요 부분 때문에 여기 코드가 앞서의 수식하고 다르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써져 있는 t는 소문자 t는 앞서서의 파라미터 t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t 프라임이 앞서서의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우리는 대문자 t분의 t를 넣어줘야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중간 지점들, 여기 xs에서부터 xf까지 갈 때 중간에 대문자 x들이 존재한다면 각각 x, y, z에 대해서 얻어내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그 위치에 갑니다. 그리고는 t 값을 델타 t 0.01씩 증가, 그리고 너무 빨리 안 그려지도록 슬립을 넣어서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뭐 이제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무브 명령은 이제 p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한 번에 이동을 못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ik를 그냥 대입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이 과정을 제가 여기 쭉 나열해서 써 있고요. 원래 이 수식이 있는데 우리가 t'이라고 하는 0에서 1 사이에 값을 대입했고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t'은 t 10초분에 예를 들면 t는 0에서부터 0.01 어디까지 늘어나요? 1000번을 가기 때문에 1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t'의 최소값은 0 나누기 10, 0이 되겠고요. 최대값은 10 나누기 10,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쓰시면은 실제 여기에 있는 t는 t'하고 t를 곱한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t'이 0에서 1 사이라면 t배만큼에서 여기 있는 실제 t라고 하는 변수는 0에서 t 사이의 값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식이 이와 같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하고 있고요. DR1에 GL의 move 50에 00 하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또는 마이너스 50 하면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시뮬레이션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겠습니다. 000은 다시 가고요. 자, 50 하면 위로 올라가고 Y축으로만 올라갔죠. 이거는 Y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Z값을 변화하면은 50 올라가고 100을 넣으면 더 많이 올라가고 0 대입하면 이제 원점으로 내려와 있죠. 이런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인버스 키네마틱스 예제도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50, 00 하면은 바로
조 좌표에 가고요. 무브는 P 컨트롤을 하고요. 인버스 키네마틱스 IK는 그냥 한 번에 이동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예제 000 좌표에서 50, 50, 0으로 가고 싶다. 1초 동안에 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01 단위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 지금 보시면 000에서 50, 50, 0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이 좌표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1초 동안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요 50, 50, 0에서 0으로 가는 걸 2초 동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로 가볼까요? 000에서 마이너스 50,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y는 50인 경우,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0, y는 5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고요. 아까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가 다 있기 때문에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DR2 예제에서는 원을 그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원의 방정식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x 빼기 x0 제곱 더하기 y 빼기 y0의 제곱은 r제곱. 그러면 반지름은 r이고 x0, y0라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수식이 합쳐지면 3차원에서의 원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x, y, z이면 x0, y0만큼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반지름 r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모든 z는 z0다. z값 어딘가 올라가서 또는 z0가 0이면은 이 주변에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3차원의 경우에도 x, y의 중심 여기 어딘가 올라가 있고요. z 값이 g0만큼 올라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점은 x0, y0, g0고 000 대입하고 r은 50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동그라미가 z 값은 0인 곳에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어떤 수식이 되겠고요. 자, 이 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중간고사에서도 이 동그라미 문제를 제가 한번 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는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y 빼기 y0 제곱을 이쪽으로 넘기고 제곱을 풀어서 루트가 등장을 하고요. 제곱을 풀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여기 등장을 하고 x 빼기 x0에 x0가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r에서부터 마이너스 r까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x0가 0일 때는 이 값을 만족을 하겠죠. 당연히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r이니까. 그런데 이거 좀 수정할게요. x0만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수식은 x 빼기 x 제로가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중심이 있을 때니까. 자, 그래서 이대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인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원의 위쪽을 향하겠죠. 여기가 x0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0 더하기 r만큼 되겠고 여기는 r 마이너스 r 플러스 x0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x0를 0이라고 간단하게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r에서부터 r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등간격으로 쪼개게 되면 그때 해당하는 y 값을 구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예제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앞서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것과 똑같죠. 아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x를 균일하게 쪼개더라도
y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되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원, 위에 있는 원만 보더라도 x의 간격이 일정하다 하더라도요, y는 크게 변하다가, 처음에는 크게 변하죠. 그러다가 듬성듬성 가다가 여기서는 또 확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간격으로, x가 등간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간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다가 다시 커지면서 확 한 번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빠르게, 여기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등속도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정식을 쓰면 밑뚜껑 하나 플러스 쓰고요, 밑뚜껑 하나 마이너스 쓰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는 거라 그림이 뭐 여기서 끊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만,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느리다라는 것들이 뭔가 등속도를 그릴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수식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수식들을 거의 잘 안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도 고등학교 때는 많이 배운 거지만 안 쓰고 있고, 직선의 방정식도 이런 파라미터 기반 방법으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로 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이런 그 원의 방정식을 쓰지 않고요, 일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하게 등속도를 움직이면서 서클을 그리려다 보니 극좌표계, 한국말로 극좌표계입니다. 폴이 뭐예요? 볼때, 폴 또는 뭐 모터의 극성, 극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북극점, 남극점 할 때 여기가 노스 폴, R이 빠졌네. 그래서 폴, 극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극점, 극에 대한 형용사 형태가 폴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극좌표계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나타낼 때 x, y로 나타내지 않고요, 반지름과 각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얼마인가?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y는 얼마인가? r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z는 어떤 값을 갖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아까 보셨던 원점에 있으니까 이게 x, 이게 y, 이게 z면은 원점에 z가 0인 평면 위에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이번엔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자,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다른 평면 위에서의 원이 그려지겠죠. x는 고정값입니다. 그래서 x가 x0이고요. y하고 z가 세타에 대해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원점으로 하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옆에서 보시면 동그라미로 보일 겁니다. x축에서 보면 이런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극좌표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타 값을 0에서부터 360도까지 등 속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서 변화시켜주면 y하고 z 값들이 거기에 맞춰서 변하고 x도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이런 방식의 극좌표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도를 등 속도 구간으로, 즉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똑같은 속도로 그리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숙제가 새로운 걸 여기서 한번 내겠습니다. 8.1번 숙제이고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폴라 코디네이트 사용하시고요. 자, 이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왼쪽 거 쓰지 마시고 오른쪽, 요게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로 그리는 숙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혼동할 수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Z 들어가고요, X, Y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로 그릴 테니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앞서서의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x 빼기 x0는 r에서 마이너스 r 사이로 그린 겁니다. 한번 그려지는 장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DR2, 여기 지금 보시면 DR2라고 써 있습니다. DR2 예제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갑자기 확 움직였죠. 또 빨라졌다가 여기서는 또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예, 휙 하고 그리죠. 이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 휙 움직이고 천천히 가다가 휙 움직이고 다시 느려졌다가 이 부분에 도달하면 휙 빨라집니다. 0도하고 360도 주변에 180도죠. 0도하고 180도 주변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원을 그려보시면 이 삐뚤어진 원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은 써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수식을 써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은 50으로 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도는 그림이 얻어지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0도에서부터 돌기 때문에 저기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등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유는 여기가 각도 세타이기 때문에 원을 그리면 요만큼이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세타가 0도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얘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유는 x 빼기 x0가 마이너스 r에서 r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에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러분들의 숙제는 바로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걸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8-1 문제가 풀렸다면요.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해서 센터를 이동한 다음에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센터는 10, 10, 0을 줬고요. 반지름 1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 한 칸이 10에 해당합니다. 10, 10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있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에서 10, 10 좌표 바로 여기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지름 10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 그리고 있죠?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숙제 8-2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이 코드 올려놨으니까 확인해서 한 번씩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목 8-3은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제가 그릴 거고요.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이 바닥면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점점점 위로 올려 볼게요. Z값을 위로 올려서 바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위쪽에서 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면 그릴수록 이때의 느낌들이 좀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돌아라. 되게 많이 올라간 경우에 어떤 느낌이세요?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느낌이라고도 하던데, 밑에서 그릴 때에는 얘네들의 각도가 변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맨 위에 삼각형에 매달려 있는 녀석들의 각도 변화가 많지가 않은데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죠. 마치 지금 여기 이만큼 보시면 이만큼까지 올라왔고요. 더 많이 올리면 우와, 이만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B1, B2, B3의 움직임이
똑같은 반지름이라 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의 값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그러면 동그라미를 같은 동그라미를 그리더라도요, 밑에 있는 걸 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위에 있는 걸 그리는 게 편할까요? 그리고 왜 어떤 게 편한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봇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것들, 이것들은 뭔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뭘까?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움직임이 되게 커지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말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수치화하는 기법들 중에는 이제 매니플러빌리티라고 하는 잘 써야겠다. 매니플러빌리티 머니플러빌리티라고 하는 굉장히 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니플레이터라고 부르죠. 로봇 팔을 머니플레이터. 그리고 얘 조작을 하다. 조작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쓰는데요.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이것들을 하는 어떤 정도 머니플러빌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플러빌리티의 컨셉에서 보면은 이 얘기가 아주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머니플러빌리티 컨셉까지는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왜 이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컨트롤에 좋을지 나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생각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